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하여 공부하시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바빌론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36년이나 걸린 이유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의 지형적 특징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시간의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립에 대하여 알아보면 기원전 3500년경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지중해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서양 고대사에서 계속해서 언급될 곳이니까 위치를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페르시아만도 확인하세요.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 지역인 건 다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강 유역에서 생겨났는데 이곳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라는 말이 사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가 강이 복수이므로 강물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지역은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이 상류에서부터 기름진 흙이 떠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토양이 비옥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였고 일찍이 관계 농업이 발달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웁니다. 여기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말은 최초로 농경 문화가 생겨나고 고대 문명이 출현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초승달 모양이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수메르인이 우르와 우르크 등의 도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수메르인이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인 민족 이름입니다.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지역 이름으로 수메르인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원전 5000년경에 이 지역에 정착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5000년경부터 시작되어 기원전 3000년경에 가장 융성했던 이 수메르 문명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으며 흥망성쇠를 계속해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수메르인뿐만 아니라 아카드인이나 아무르인 등의 민족이 끊임없이 주도권 다툼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역사 편천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강 이름은 무엇이며 이 문명을 건설한 민족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고 수메르인이 문명의 주인공입니다. 다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방이 트인 비옥한 평야지대로 개방적 지형이 특징입니다. 그 결과 주변 민족의 끊임없는 침입을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집트 지역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인 것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방이 트여있는 개방적 지형이어서 주변의 침입을 계속 받았고 그 결과로 역사 편천이 복잡하고 주변 민족과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형적 특징은 어떠하며 그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개방적 지형이며 역사 발전이 복잡하고 주변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고 비관적인 세계관 성립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배우게 됩니다. 다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인에 의해 건설된 문명은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통일되게 됩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작은 도시 국가를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통일한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 영역과 수도인 바빌론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후대에 나올 신바빌로니아라는 국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바빌로니아 왕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바빌론에 관한 내용은 이 영상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통일을 달성한 뒤 정복지의 총독을 파견하면서도 총독의 재정과 사법권의 권한을 제한하였고 왕을 대신할 대리재판관을 직접 파견하여 왕의 이름으로 법률 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하며 또 중앙관료기구를 재정비하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였고 도로와 관계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의 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기초한 공정한 정치를 하고 약자를 지켜주는 등 법에 의한 통치를 위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한 점입니다. 이런 함무라비 법전은 보복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나타낸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문자로 기록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세계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이며 282개조의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주의를 알 수 있고 또 동등한 지위의 사람인지 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즉 신분에 따른 법의 차등 적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당시에는 강한 자의 무한 보복이나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함무라비 왕이 법률을 제정한 취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까요?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시대는 언제이며 그 업적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답은 함무라비 왕이며 그는 중앙집권적 통치를 완성했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보복주의 원칙과 법 적용에 있어 신분 차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내용으로는 태음력, 육십진법, 점성술, 쐐기 문자들이 있습니다. 태음력은 달이 커지고 작아지는 위상 변화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달력으로 우리가 음력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태양력, 태음력 같은 달력을 역법이라고도 합니다. 역법이란 전체의 주기적 운동을 살펴서 인간의 생활에 쓰는 시간의 단위 등을 만드는 법칙을 말하는데 이를 생활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달력입니다. 그리고 육십진법은 60을 한 묶음으로 하여 숫자를 세는 방법으로 지금도 시간이나 각도를 표시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점성술은 별의 운행 등을 보고 개인과 국가의 기흉을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쐐기 문자는 갈대를 잘라서 만든 가는 펜으로 진흙이나 점토판에 글자를 새기면 그 모양이 쐐기처럼 생겨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전은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전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탑도 바빌론의 지구라트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현세적 세계관이 발달했습니다. 현세적이라는 말은 믿음이나 생각 등이 현재 세상인 현세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물은 언제 홍수가 발생할지를 짐작할 수 없는 불규칙한 범람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세상만 중시할 수밖에 없고 언제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불행이 생겨날지 모르는 자연 환경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현재 세상의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현세적이며 비관적인 세계관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 국가인 우르크의 실제 왕이었던 길가메시가 주인공인 문학 작품입니다.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길가메시의 긴 여정에서 수메르 지역의 다양한 신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서사시 속의 특이한 내용으로 나오는 홍수설화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죽지 않는 불멸에 관한 내용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다시 고향 우르크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길가메시의 모습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유한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어서 오늘날 연극이나 음악, 게임 등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북쪽의 히타이트에게 멸망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히타이트는 오늘날의 터키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민족으로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개방적인 지형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민족의 빈번한 침입으로 역사 발전이 복잡하게 되고 주변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며 현세적이고 비관적 세계관 형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히타이트인으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멸망시켰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현세적 세계관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개방적 지형에 따른 이민족의 잦은 침입과 예측이 어려운 불규칙한 강물의 범람 등으로 미래에 기대감이 없는 현세적이고 비관적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수메르인들의 문자는 무엇이며 신에게 제사 지내던 신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쐐기 문자, 지구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용 중에 하나인 바빌론이 36년간의 도전 끝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단한 문화유산이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에 보이는 이슈타르의 문은 바빌론 내성의 8번째 성문으로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일부였다고 하는데요. 성문은 푸른색 벽돌로 이루어졌으며 동물과 심들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에서 발굴되었는데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당시 발굴된 벽돌들을 복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로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남부 85km 지점에 있습니다. 바빌론은 기원전 20세기부터 6세기까지 흥망을 반복했던 문명의 집약체로 아름답게 채색된 벽돌로 벽을 쌓고 유프라테스 강물로 운하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공중정원과 바벨탑이 있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대 왕국을 정복하고 유대 민족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바빌론 유수의 무대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도시가 훼손되게 된 것은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이라크 전쟁이 원인이 됩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1989년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궁궐터에 별장을 지었는데 축구장 5개 정도의 면적에 지어진 별장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왕궁처럼 방 600개의 금으로 만든 변기를 설치하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다고 합니다. 전세계 고고학자들은 고대 유적지에 자신의 별장을 지은 후세인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후세인 이외에도 바빌론에 시련을 준 것은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이 쿠웨이트에서 바그다드를 향해 이동할 때 바빌론을 군사기지로 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빌론이 바그다드로 향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 유적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람과 진동에 취약한데 미군 헬기의 이착륙이 내는 바람과 군용 차량에 의한 진동 등으로 고대 유적이 많이 부서지게 됩니다. 유네스코가 2009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바빌론 유적지는 미군 기지가 주둔했던 2003년 곳곳에서 고대 유물이 훼손됐다고 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유물 복원의 거액을 지원하고 바빌론 주둔 미군 총책임자가 유적 파괴 행위를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생각 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메소포타미아 지방처럼 강물이 언제 범람할지를 모르는 곳이나 이민족이 언제 침략할지를 모르는 지역에 산다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업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